네, 논문 한 편 읽기가 쉽지가 않는데 이것도 이제 최대한 수식이 없는 논문인데. 자, 우리가 이제 분산 분석 모형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좀 이따 이제 공식을 한번 쭉 보도록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회귀 모형인데 회귀 모형도 분산 분석 모형과 마찬가지로 아래 첨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YI라고 아까는 이제 IJ였는데 J가 빠졌어요. 왜냐하면 회귀 모형은 어떤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게 기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분산 분석 모형처럼 집단 간의 차이를 보는 게 아니라서 집단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그래서 여기 I는 이제 인디비주얼 개인을 얘기하는 거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그 어떤 책을 보다 보면 대문자 Y가 있고 소문자 Y가 있는데 대문자 Y는 뭐고 소문자 Y는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대문자 Y는 모집단의 이제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가 대문자 Y로 쓰고요. 소문자 Y는 표본일 때 소문자 Y를 써요. X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표본일 때는 스몰 x를 쓰고 모집단을 대표할 때는 이렇게 여기는 다 이제 모집단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있는 다. 그래서 시그마도 그렇고 뮤도 그렇고 모집단의 기호를 쓰는 거고. 자, 회귀 모형은 기본적으로는 상관이 기본이에요. 우리 1895년에 피어슨이 제안한 상관에서 두 변수와의 관계. 여기서는 이제 변수가 두 개이긴 하지만 독립 변수가 일단 x하고 y의 관계. y가 성취도일 때 x가 공부 시간, x1이 또 하나의 x2는 뭐 동기. 그랬을 때 공부 시간이 0일 때, 동기가 0일 때, 또 학업 성취도에 점수는 있겠죠. 그걸 우리가 회귀에서는 회귀 개수라는 표현을 쓰는데 회귀 개수 중에도 모집단의 회귀 개수를 그릭 문자로 베타라고 써요. 베타라고 쓰고 베타 0은 이제 처음 시작을 유럽에 가면은 0층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나가서 0, 0이고 일단 이제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얘를 절편이라고 부르죠. 절편. 그리고 이게 이제 표본이 되면 영어 소문자 B로 바뀌어요. 이 재료로. 그건 이제 모집단이라서 베타 0이라고 쓴 거고요. 그리고 이제 회귀계수는 순서에 따라서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렇게 베타 1까지만 있고 변수가 두 개이면 베타 2, 변수가 세 개면 베타 3. 그래서 변수 아래 점자와 동일하게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나가는 건데 요 수식은 정확한 수식으로 쓰지는 않았는데 일단 중다회귀 모형의 수식을 쓴 거예요. 중다회귀 모형이라는 거는 독립 변수가 두 개 이상인 거. 요 x가 독립 변수인데 여기서도 x의 숫자 1은 이제 첫 번째 변수라는 뜻의 1이고 숫자 1이 써져 있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점자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래점자. 아래점자에서 i는 변한다는 뜻이에요. 변한다. 첫 번째 학생의 공부 시간, 두 번째 학생의 공부 시간, 세 번째 학생의 공부 시간 이렇게 학생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변수를 표현할 때 이렇게 아래점자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쓰다고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x2i 만약에 x3가 있으면 또 더하기 베타 3 곱하기 x3i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래서 쭉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회귀 모형과 분산 분석 모형이 이제 비슷한 면이 있는데 일단 y 종속 변수가 y라는 게 똑같고
그 다음에 맨 끝에가 뭐로 끝나냐면 에러. 근데 이제 아래 첨자가 좀 다를 뿐이죠. 여기서도 에러가 어때요? 에러가 똑같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에러는 오차인데 오차항이 정규분포를 따르고 평균이 항상 0이면서 분산은 시그마 제곱인. 자, 요게 이제 우리 강의 뭐 이번 달 목표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에 익숙해져야 돼요. 특히 요 분산 분석 모형과 회귀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파인딩을 했으면 이제 놀라운 거지. 실제로 이 두 개가 나중에 합쳐져. 그걸 우리가 일반 선형 모형, General Linear Model, GLM이라고 불러요. GLM. General Linear Model, GLM. 일반 선형 모형. SPSS에서도 여기 있죠. 일반 선형 모형이라고 해서. 또 보시면 이제 y는 똑같이 y고 아래 접자만 다를 뿐이지. 그 다음에 에러는 똑같이 에러예요. 그 다음에 뒤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분포랑 시그마 이건 똑같지. 그러면 다른 점 뭐냐면 여기 뮤에 해당하는 게 회귀 모형에서는 베타 제로. 의미는 똑같아. 집단의 효과가 없을 때 어떠한 종속 변수의 전체 평균이라는 의미는 x 종속 변수의 영향,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결국 이제 얘가 0일 때, 얘가 0일 때, 그럼 얘가 0이 되겠죠. 그때 결국 이제 절편.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이거를 좀 다르게 쓴 거지. 물론 여기는 이제 알파만 있지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루겠지만 이원 분산 분석은 알파만 있고요. 이원은 여기 이제 베타 K가 또 들어가요. 그래서 그렇게 치면 이제 X1, X2 해당하는 데는 이렇게 베타가 있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해서 결국은 이제 영향을 주는 변수가 뭐냐? 여기는 영향을 주는 변수가 집단으로 정해져 있어. y의 값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집단이다. 근데 그 집단의 종류를 찾는 거야. 성별인지, 인종인지, 반인지, 학교인지, 국가인지. 그런 집단의 종류를 찾는 걸로 독립 변수가 정해져 있는 거고, 회귀 모형은 그걸 좀 더 일반화시킨 거죠. 일반화시켜가지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야. 표현만 다르게 한 거야. 표현만 여기는 알파 J로 쓴 거고, 여기 알파 J에 해당하는 게 베타 1이에요, 베타 1. 회귀 모형에서는 회귀 계수.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가설을 쓸 때 회귀 모형의 영가설은 뭐냐면 단순 회귀 모형 같은 경우는 영가설이 베타 1, 베타 1은 0이다. 이게 영가설이야. 대립가설은 베타 1이 0이 아니다. 효과가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리는 아까 알파 J라고 썼죠. 알파 J. 알파 J는 0이다. 분산 분석에서는 알파 J는 0이다. 칠판에 쓰는 게 좀 더 편한데 이걸 마우스로 쓰려고. 알파 J는 0이다. 그러면 여기를 1 대신에 얘도 J로 치환할 수 있어요. 여기는 실제로는 이제 I지만. 그래서 여러 개의 베타 값이 있을 수 있는데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 중에 어떤 것도 다 0이다. 그 다음에 회귀 계수의 효과가 없다는 거고 결국은 X가 Y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독립변수 효과가 없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물론 이제 회귀 모형의 독립변수는
처음에 나왔을 때는 연속 변수라고 가정을 했었죠. 엄마의 키, 딸의 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엄마의 키다. 아빠 키는, 아빠 키도 영향을 줘. 할아버지 키, 할머니 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그 X가 점점 늘어나겠지. 하루에 줄넘기 1000번 했느냐? 밤 10시 이전에 잤느냐? 우유 1000cc 마셨느냐? 이런 걸로 이제 X가 점점 늘어나는 거죠. X1, X2, X3 이거를 찾는 게 회귀모형이고 사회과학에서는 파시모니어스, 간단 명료성을 위해서 X를 5개에서 20개 정도로 모형 명세화를 했는데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 분석이 나오면서 왜 꼭 20개로 한정돼야 되느냐? 600개면 어떻고 10,000개면 어떠냐? 이런 식의 모형들이 있는데 박사에서는 그러면 이제 졸업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10,000개로 모형을 세팅을 할 수 있겠지만 10,000개로 설명하려면 이제 10,000페이지 써야 되나? 변수를 10,000개를 다 써가지고. 아니, 그게 전문가라 부를 수 있어?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몇 개요? 10,000개예요. 그 나도 얘기할 수 있겠다. 10,000개 영향을 준다. 여전히 파시모니어스가 중요하죠. 5개에서 한 20개 정도. 사람이 이렇게 숫자 불러줬을 때 5개 정도 기억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안전빵은 3개. 발표할 때도 3, 3 법칙이 있잖아요. 3개의 큰 주제 다시 3개 나눠 이제 9개만 발표해야지. 10개 넘어가면 짜증나기 시작해. 기억도 안 나고. 자, 그래서 이렇게 수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이 책을 읽을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고.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든데, 뭐, 이제, 연대에서, 정기적으로, 보통 2년에 한 번씩이죠. 2년에 한 번씩이고, 제가 이제 2002년도에, 강상진 교수님 조교를 했는데, 그, 연구년 돌아오자마자 다층을 개설해가지고, 저도 2학기 때 다층을 들어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순서대로 들어야 되는데, 이화여대 교육학과나 성균관대 교육학과에서도 열리기도 열렸는데 요즘은 이제 이화여대는 아마 다른 분이 했나? 성균관대는 양정호 교수님이라고 교육사회학 하셨던 분이 했는데 요즘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워크샵들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도 있긴 있죠. 최근에 이제 성균관대 석혜정 교수님이 심리학과에 하셨다가 그분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돼가지고 이제 2학기부터 계속 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충남대 정혜원 교수님이 그 책을 쓰고 있기는 있어요. 다층 관련된 책을 쓰고 있고 그쪽 전공인데 워크샵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미국은 아직도 워크샵을 꾸준히 해요. 뭐 항상 그렇지만 한 학기 수업 들어도 못 따라가겠는데 워크샵 6시간 듣고 따라하면 천재지. 저는 워크샵의 효과는 그냥 그 입문, 이런 것도 있구나. 그런 효과지. 근데 간혹 있어요. 한 100명 중에 한 분 정도는 워크샵 듣고 논문 쓰시는 분들이 있어. 그 이제 교수급, 저희 전공. 교수급들이 와가지고 듣고 이제 논문 쓰시지. 일반인들이 워크샵 듣고 논문으로 쓰기에는, 아니, 한 학기 듣고도 안 되는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대가들한테 직접 그 워크샵을 들어볼 수 있는 아까 이제 ARA, 요 ARA에 보통 학술대회 전에 워크샵을 하죠. 4월 달인데 내년이 LA예요. 가깝기도 한데 참 아쉽지. 옛날 코로나 때는 버추얼 워크샵도 ARA가 있었나? 소셜 네트워크에는 버추얼 워크숍이 있어가지고 그냥 줌 접속해서 듣긴 했는데 지금도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는 줌으로 학술대 참여할 수가 있어요. 별도의 세션이 따로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워크샵이 안 되면 스터디 그룹. 여러분들이지, 여러분들의 스터디 그룹이 돼가지고, 열심히. 자, 책 소개인데, 일단 이제 92년도에 책이 나왔고, 이 판이 등장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어려운 게, 고급 통계까지 지금 다 다루고 있어가지고, 갑자기. 아까 제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독감에 걸려가지고, 지금 목이, 목이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 거의 다 났어요. 거의 다. 이제 뭐 고열 이런 것도 다 지나가고, 오한도 다 지나가고, 다 지나갔는데, 더 이상 기침도 안 나는데, 이미 이제 목은 갔어. 아까 이제 얘기했던 일반 선형 모형은 제너럴, 리니어 모델이고, 제너럴라이즈드, 이거는 이제 일반화. 일반하고 일반화는 뭐냐면, 일반은 종속 변수가 정규성을 가져야 돼. 그리고 그 관계가 선형해야 돼. 그게 일반 선형 모형이고, 성공과 실패라든지, 뭐, 기초학력, 보통학력, 우수학력 이런 것처럼 서열에 있는 변수면서 비선형인 거를 일반화된 선형 모형, 영어로는 Generalized Linear Model이라고 부르고, 이 통계 모형이 전통적인 통계 모형에서 먼저 발달을 했어요. 그래서 1판, HLM 1판에서는 이 내용이 빠져 있어. 이 내용이 빠져 있고, 2판, 2002년도 2판에는 요 내용까지 추가된 거. 그 얘기야. 개정판에는. 이거는 이제 통계 발달사랑 똑같아. 통계 초창기 발달사에서는 종속 변수는 당연히 연속 변수, 정규성, 선형성, 일반 선형 모형만 했다가, 아니네. 성공과 실패. 음? 그다음에 우수, 보통, 기초. 이런 것도 한번 분석해 보고 싶은데, 이거는 비선형인데, 그럴 때 이제 도입한 통계 모형이 일반화된 Generalized Linear Model. 이게 이제 통계 3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그거를 다층에도 적용한 거지. 10년 동안 이거를 디벨롭 시킨 거야.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야. 2002년 이제 1판과 2판이 우리 학문에서 하는 빌드 앤 익스텐드를 시킨 거죠. 기초 빌드를 다층 모형을 하고 그다음에 익스텐드. 그다음에 이제 강상진 교수님의 박사 논문이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름을 알리게 된 게, 이게 참 이 말하면서 또 한번 미안하게 지는 게, 참 스승이 뛰어나야지 제자가 뛰어난데, 이게 이제 로덴부시가 이제 이렇게 주제를 준 거지, 박사생들한테. 네가 이제 이 판에 이 챕터 한번 써볼래? 너 이 챕터 한번 써볼래? 근데 뭐 그냥 주제만 줬겠어요? 어떻게 쓰는지 다 가르쳐 줬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장씩 쓴 게 이제 이게 들어간 건데, 강 교수님이 받은 챕터가 바로 요거죠. 멀티플 멤버십일 수도 있고, 우리 학교, 이제 초등학교를 보면은 유치원이 다르죠. A 유치원 출신이 있고, B 유치원 출신이 있고, 그런 거 어떻게 분석할 거냐. A 아파트에 사는 애도 있고, B 아파트. 그렇게 이제 소속이, 동일한 다층 자료인데 소속이 다른 거. 이걸 이제 좀 더 넓혀가지고, 멀티플 멤버십이라는 모형도 쓰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두 가지로만 다를 때, 이걸 우리가 크로스, 여기까지 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여기까지는 안 나가. 음. 근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제가 전공하는 이제 네트워크 분석이 이게 기본이야.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이게 기본이 돼서 그래서 이제 센더, 리시버 그래서 레벨 2가 분화돼요, 두 개. 레벨 1은 하나인데 레벨 2A, 레벨 2B 이렇게 분화가 돼. 도움 주는 사람, 도움 받는 사람, 지명하는 사람, 지명받는 사람 이렇게 분화되는 거. 요걸 우리가 이원 다층이라고 부르고 그거를 이제 논문 써가지고 졸업도 하시고 나중에 이제 챕터에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다층 중에 구조방정식 모형을 합쳐. 구조방정식 모형이 70년대부터 유행한 모델이니까 가장 큰 핵심이 오차를 반영한 그 다층 구조방정식. 제가 MSU 지원했을 때 저를 뽑아준 야오밍 썸이라는 사람도 로덴부시 제자인데 그분은 이제 시카고에서 박사를 했고 시카고에서 제자인데 그분이 한 게 이거예요. 그때 이제 그분이 3년 만에 어, 회사로 가버렸지. 물론 저는 가자마자 지도교수로 바꿔가지고 만약에 제가 지도교수를 안 바꿨으면 3년 만에 이제 낙동강물이라 신세가 될 뻔했어요. 보통 지도교수가 바뀌면 지도교수를 따라가거나 지도교수 자체를 바꾸는데 애제자면 데리고 가요. 보통 지도교수가 애제자를. 근데 여기는 회사로 가버렸으니까 따라갈 수가 없고. 제가 애제자도 아니었고.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미국은. 10년마다 옮기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10년마다 옮기면 이제 그 10년마다 그 학교에서 연금을 줘요. 이제 새 학교만 내가 이렇게 적을 둬도 연금이 새 학교에서 나와. 그래서 이제 10년 주기로 이렇게 학교를 옮겨가지고 연금 부자들이지. 막 수익률이 1년에 10%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지는 오래됐지만 베이지안, 베이지안 통계. 요게 이제 제가 MS에 있을 때 킴마이어라고 하는 참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 막 좀 미국 애들 춤 못 추거든요. 그래서 춤추는 동양인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되게 신기하고 좀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물론 이제 대부분 못하는 게 수학을 못해. 수학을 못하고 특히 백인들 수학 못해요. 백인들 수학 못하고 제가 뭐 성별에 대한 차별은 아닌데 하여튼 일반적으로는 여성들이 좀 수학을 성취도가 좀 낮은 면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왔던 그 킴마이어가 백인의 여성 교수였어. 되게 예쁜 여성 교수였는데 이분이 한 게 베이시안, 다층에서 베이시안 했던 분이에요. 베이시안. 그래서 한눈 이제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을 받았고 더 큰 장점은 대부분 이제 저희 전공한 사람들이 동양인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그렇지만 영어 발음이 안 좋아. 설명도 잘 못해. 이분은 원어민이야. 설명도 너무 잘해. 너무 친절해.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인기를 끌었던 분인데 그 뒤로 이제 디벨롭을 못해가지고 한계가 좀 있었어요. 그 뒷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것 정도만 다루기도 하고 일단 우리는 다시 이제 초판으로 돌아가서 앞부분만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92년도는 10개 장에 한 264쪽. 그 다음에 개정판은 14장에 485쪽. 1장부터 9장까지는 동일한 내용. 뭐 어차피 우리 전공의 장점이죠. 안 바뀌어 내용이. 30년 지났지만 내용이 안 바뀌어요. 다 증명한 거고 이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개정판은 아까 얘기한 그 네 개 장, 요네 개의 일반화된 위계, 그다음에 이제 이원, 다층,
그다음에 구조 방정식, 그다음 베이지안. 네 개가 추가된 거고 14장은 똑같아. 근데 뭐 1판, 2판 통틀어 제일 어려운 장은 요 14장 추정이야, 추정. 저도 이해를 못해 아직. 무슨 얘기인지. 이거는 이제 수리 통계 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는 거고 거의 뭐 한 30년, 40년에 한 번 새로운 추정 방법이 나올까? 그걸 했던 사람이 UCL의 리카이 교수가 이걸 해가지고 거의 3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사람이 동시대에 사는구나 같이. 여러분들이 14장 읽으면서 이해를 못한다고 해도 박사 졸업해도 이해가 안 될 거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야지. 이거를 괜히 뭐 좌절한다든지.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추정 이론들은. 완전히 수리 통계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장부터 9장 중에 그것도 다 안 나가고 주로 이제 앞장 1장부터 한 5장 정도 나갈 거다. 자, 그래서 1장은 이제 왜 다층이냐 이에 대한 얘기가 잠깐 있고요. 2장은 이제 회귀 모형 아까 우리 봤던 회귀 모형에 우리가 똑같은 말 세 번 하는데 언어적, 수리적, 그다음에 이제 이 시각화, 그림과 표 이렇게 하는 거고 2장은 이제 4장하고 매칭이 되는데 다양한 다층 개념을 설명하고 4장은 좀 어플리케이션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2장을 먼저 보기보다는 4장을 원서 보시는 분들 얘기해 우리 한글책 말고 4장을 먼저 보시고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하는 이게 조직교과 학교 SES로 학업 성취도 설명하는 2장은 수식이에요. 그 3장은 이제 추정과 가설 검정인데 어렵지. 내용은 어렵고 이제 확률 나오고 확률 분포 나오고 어려운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이 고정효과, 무선효과 이거 모르죠, 여러분들 아직? 무선효과, 교정효과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게 다 그 아노바에서 나오는 얘기, 아노바, 투웨이 이원 분산 분석에 좀 이따 설명할 텐데 그 다음에 이제 가설 검정에서 나오는 검정 통계량, 보형간의 적정성을 보여주는 라이클리후드 레이셔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5장. 5장이 학교 효과, 기간 효과, 프로그램 효과. 실제로 제 박사 논문도 5장이죠. 5장. 제 석사 논문도 5장. 학업성 지도를 학교 효과로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유닛 오브 어널리시스, 분석의 단위. 분석의 단위를 개인 수준으로 할 거냐, 집단 수준으로 할 거냐. 실제로 개인의 행동은 개인의 특성, 개인이 속한 조직, 환경 모두 영향을 받는데 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 그 다음에 이제 6장이 개인 간 차이. 1수준이 개인 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2수준이 개인 간. 3수준을 둔다 그러면 이제 집단. 그래서 3수준 연구 중에 많이 하는 연구가 요 연구. 1수준을 개인 내. 반복 측정이죠. 2번 이상 측정한 데이터가 있을 패널 데이터 가지고 개인 내, 개인 간, 집단 간. 근데 이제 이게 그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이제 평준화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초등학교는 그래도 사립초 빼고는 국립초등학교 사립초 빼고는
거의 평준화가 돼 있어서 음, 집단 간 차이가 많지가 않아요. 다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5장 학교 효과 연구에서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있어야지 학교 효과 연구를 할 텐데 우리나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효과가 크지가 않아. 또 다른 표현을 얘기할 거야. ICC를 나중에 구할 수 있는데 학교 분산이 이제 전체 학업 성취도에 차지하는 분산 중에 5%가 넘어가기는 하는데 7%, 8%막 이랬어요. 10%가 안 넘어가. 학교 간 차이가.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는 20%막 25%예요. 자칭을 쓸 수밖에 없어. 학교 간 차이가 뭐 무시할 수가 없어. 물론 이제 우리도 영어를 넣으면은 좀 달라져. 수학은 뭐 이거 예전 기준이긴 한데 수학은 그냥 10% 미만이었대. 영어는 사교육 특히 영어 유치부 학원 이런 데 효과도 있고 리터니도 있고 원어민도 있고 이제 다양한 효과가 있어서 영어는 좀 차이가 나는데 수학은 좀 차이가 안 나는데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차이 나죠. 수학도. 중학교 가면 이제 뭐 수포자도 있으니까 바로 차이가 나지. 근데 이제 미국과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10%대, 30%대 막 이렇게까지 안 간다는. 미국은 뭐 50%대까지 가요. 학교 간 차이가. A 학교냐 B 학교냐에 따라서 같은 애가 A 학교로 가느냐 B 학교로 가느냐에 따라 학교가 차이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영국도 그렇고 영국은 뭐 좀 경력이 되신 분들은 우리가 한때는 여름방학, 겨울방학 연수로 영국을 많이 갔었어. 영국에서 학교 효과를 전담하는 옵스테드라는 데 가가지고 거기는 심각하게 학교를 폐쇄시켰어요. 성취도가 이제 낮으면 그게 이제 미국의 NCLB의 모태가 됐던 건데 5년 동안 기초학력 미달 비율 학생이 일정 비율을 넘어서면 5년 지나고 학교를 폐쇄시켜 버려요. 그게 요 다층 분석에 영향도 있어요. 이 효과를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국이라든지 뭐 미국은 이 학교 효과 연구가 상당히 파급력이 컸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고등학교는 많이 특성화고 또 이제 일반고, 특목고 뭐 이렇게 이제 분화가 돼 버려 가지고 그걸 비교하기도 그렇고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부터 무슨 성취도냐 해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 이제 일제고사 두드려 맞아가지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거의 뭐 한 7, 8년 동안 깜깜이 상태로 그냥 지나가 버렸고 그럼 이제 중학교를 했어야 되는데 중학교는 또 뭐 자유학기제라고 해가지고 또 뭐 이제는 뭐 수행평가해야지 무슨 전통적인 성취도냐 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안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예전만 못해. 예전에 2005년도에 처음 이게 이제 도입이 되고, 막 그때 또 전수조사, 이명박 정부 때 국가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전수조사 해가지고, 이제 전체 대학, 전체 초등부 순위 나오고 막 이래, 원래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그럴 때 비해서는 좀 5장이 이제 좀 한물 같고, 6장이 이제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교사활 평가도 그렇고, 성장 중심 평가도 그렇고, 뭐 최근 AIDT나 고교학점제도 그렇고 뭐 특수교육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은 이제 개인의 행동, 성장, 변화, 효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있다고 하면은 6장 해보면 좋지. 우리 반 애들, 우리 반 애들 3월에 한 번 하고 4월에 한 번 하고 5월에 한 번 하고 6월에 한 번 하고 7월에 한 번 하고 9월에 하고 10월에 하고 11월에 하고 9번 측정해가지고 혹은 10번 측정해가지고 변화가 있나? 요거 다층으로 돌릴 수 있거든. 음. 개인 간 차이가 있나? 개인 간 차이는 없다 그러면 개인 내. 이게 개인 내 차이일까? 사람 차이일까? 요걸 다층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자, 흔히 이제 우리가 IRT 갑자기 또 다른 얘기긴 한데 IRT에서
그리고 이제 성장, 여기 지능을 측정하다가 나온 성장 곡선이죠. 성장 곡선이 리니어하지 않고 이제 비선형이더라. 근데 20명을 다 해봤더니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을 수 있지. 어떤 아이는 이런 아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아이는 이럴 수도 있어. 이게 이제 20명이면 20개가 그려지겠지. 그럼 20개의 시작하는 지점, 그걸 우리가 초기값, 흔히 절편이라고 불러요. 값이 20개가 있으면 20개 평균이 나오겠지. 평균 추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기울기도 20개가 있을 텐데 20개의 평균이 있겠지. 그럼 이제 평균 기울기. 그래서 요 개인 간, 뭐 학교 효과하고도 똑같긴 하지만 이제 개인 간하고 학교 효과의 차이는 이제 개인 간은 신뢰도를 위해서는 한 7번 이상 측정하면 좋아요. 7번 이상. 그래서 이제 우리 반 애들은 9번, 10번 측정해가지고,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처치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ABAB, 뭐 이제 뭐 단일 대상 연구로 갈 수 있긴 하겠지만, 이건 뭐 처치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상관없긴 한데, 일단은 어떤 성장 패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쉽게 이제 가설을 세운다 그러면 개인별 성장 곡선은 같을까? 같다가 연가설이지. 같다는 건 뭐예요? 기울기가 하나라는 거지. 기울기가 하나다. 상수다. 모든 아이들 성장 패턴이 똑같아, 20명이. 그러면 이 하나만 나오니까 기울기는 하나겠지. 그러면 기울기는 상수니까 기울기는 변치 않는 값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같지 않다 그러면 이렇게도 나오고 이렇게도 나오고. 그럼 기울기는 변수일 테니까 이제 기울기에 분산이 있느냐. 그런 걸 우리가 이제 가설 검증해 볼 수 있고. 물론 더 근본적인 이제 질문은 성장하느냐? 성장 안 해. 9번 직장했는데 애들이 안 바뀌어. 아주 일관성이 있어. 3월 달 점수가 거의 뭐 12월까지 아주 굳건해요. 아무리 문제를 쉽게 내도 절대 애들이 답을 하지 않아. 일단 이제 기울기가 0이냐 0이 아니냐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긴 해요. 성장에서는 기울기가 0일까? 0이 아닐까? 변한다 그러면 언제 바뀔까? 그 이제 제 이번에 졸업한 8월 졸업한 이제 김다현 쌤 논문도 이제 네트워크를 9번 측정한 거긴 한데 네트워크는 변화가 있을까? 언제 친구 관계가 많아졌다가 그 친구 관계는 2학기도 유지가 될까? 여러분들이 측정해 보지 않으면 모르거든요. 실제로 측정해 보면 보통 1학기 때는 친구 관계가 많다가 2학기 때 좀 줄어들었다가 연말 되면은 더 줄어들고 어떤 이런 패턴들이 있긴 한데 자,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1장부터 내가 6장까지 이 원서 모든 장을 다 읽고 이해한 다음에 논문을 쓰겠다. 물론 아주 바람직한 태도이죠. 바람직한 태도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풀타임 학생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내 메인 잡이 공부인데 그래도 수업 한 번 들으려면 보통 제가 3배 얘기했었죠. 3시간짜리 수업 들으려면 9시간은 미리 준비를 하거나 복습을 해야 된다. 수업까지 치면 이제 12시간, 두 과목 들으면 24시간. 24시간이면은 거의 이제 뭐 40시간 중에 반 이상을 내가 공부에 투자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려면 잠을 줄여야 되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 보면은 성과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욕심을 줄이면서 효율성을 추구해야 되는, 그게 이제 그 선택과 집중이죠. 선택과 집중. 그래서 5장 할 거냐, 6장 할 거냐. 뭐 7장에 삼수준, 아주 바람직하지. 삼수준 하면 좋지. 그다음에 이제 뭐 8장에 메타 분석해도 좋긴 한데, 하여튼 다 원서 기준 원서 일판 기준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한글 교재도 똑같은 얘기가 나오긴 한데.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관심사에 따라서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의 행동 변화에 관심. 요즘은 이제 이게 트렌드긴 하지. 행동 변화에 관심을 갖는 학문이 심리학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과추론. 음, 인과추론은 이제 보통 컴파운딩 베리어블을 우리가 없애야지 인과추론이 되는데 실험 설계가 특히 이제 랜덤 어사이먼트, 블락킹 뭐 이렇게 방법 이용해가지고 어, 처음에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이런 이제 이 랜덤 어사이먼트에 따른 뭐 실험 처치에 따른 이런 거를 수집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자, 7장은 이제 뭐 삼수준 얘기기도 하고 뭐 메타 분석. 메타 분석은 뭐 여러분들이 아는 메타 분석하고 제가 아는 메타 분석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우리 양적 연구에서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양적 연구만 대상으로 해서 질적 연구는 빼고요. 이 연구물을 쭉 모아요. 어떤 특정한 주제, 뭐 학업 이제 성취도가 종속 변수다 그러면 종속 변수 학업 성취도를 다룬 이제 논문만을 쭉 이렇게 모은 다음에 거기에 독립 변수, 예를 들어 뭐 어떤 공부 시간이든지 동기 이런 것들의 아까 얘기한 베타 회귀계수들을 쫙 구한 다음에 만약에 100개를 모았어. 공부 시간이 학업 성취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 그 연구물 100개를 모았으면 그 베타가 100개가 있겠죠. 그러면 100개의 평균이 있을 거고 100개의 이제 분산이 있을 텐데 일단 그 100개 평균을 우리가 구하는 걸 효과 크기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연구는 학업 성취도 효과 크기가 뭐 0.8이다. 어떤 연구는 0.7이다. 어떤 연구는 0.5다. 뭐 0.3이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종합해가지고 결국 효과 크기는 뭐 0.7이었는데 분산이 있겠지. 100개니까. 뭐 0.2에서 뭐 1.1 사이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메타 분석이고요. 여러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는 얘기를 하면은 형성평가가 왜 등장하게 됐냐면 다시 67년도에 스크리븐이 형성평가 개념을 얘기했다가 그동안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지 않다가 미국에서 이제 니네 교육학은 그동안 뭐 한 거니 정말 그 흔히 실험 연구에서 얘기하는 원인이 뭐고 뭐가 효과가 있는 방법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찾으려고 메타 분석을 쫙 해봤어. 그동안 연구를. 해봤더니, 평가 방법 중에 형성평가를 적용했더니 성취도가 올라가네. 그 효과 크기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근데 0.8은 넘었었고 거의 1점대였어요. 보통 0.8이 넘어가면 코엔의 D라는 효과 크기가 0.8이 넘어가면 높은 효과 크기거든요. 근데 0.8이 넘어가고 1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와, 1 넘어가는 방법이 있었는데 니네 왜 그동안 이거 안 썼어? 그래가지고 형성평가가 이제 90년대 미국에서 재등장하게 되고 2000년대 이게 이제 유행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제 도입이 돼서 과정중심 평가로 정착이 된 거죠. 그거에 이제 그 근거가 이 메타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 메타 분석에 대한 그 논문이 있어. 메타 분석을 다시 메타 분석한 논문이지. 기존에 메타 분석한 것들을 다시 또 종합해가지고 순위를 쫙 매겨놓은 거야. 그랬더니 거기에 나오는 거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얘기야. 뭐 개별 학습하고 뭐 이제 형성평가 중에 즉각적인 피드백이 뭐 적용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그 훈련, 정교한 뭐 반복 훈련 중 이런 게 이제 쫙 나와가지고 그래서 효과 메타 분석 효과 크기를 구하는데 이거의 이제 대가가 이거의 대가가 원래는 MSU에 있었어요. 제가 그 박사 공부했던 MSU에 있었는데 이게 좀 사생활 얘기이기도 한데 그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가장 대가였지. 다칭을 해가지고 메타 분석하는 사람, 여자 교수님이었어요. 여자 교수님이 MSU에 계셨는데, 이제 부부 교수였어. 부부 교수였는데, 이제 남편은 MSU가 좀 이렇게 미국에서도, 상당히 좋은 대학이라서, 이 테뉴어 심사가 좀 세요. 그래서 보통 이제 떨어질 것 같으면 미리 알려줘. 너 테뉴어에 통과하지 못할 거라 해서 이 메타 분석의 대가는 당연히 테뉴어 심사는 뭐 걱정할 것도 아니었지. 근데 이제 남편이 MSU에서 테뉴어 심사에 떨어지게 됐어. 그래서 학교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래 그러면 같이 떠나자 해가지고 갔던 게 이제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게 됐고 그래서 이제 메타 분석은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유명하게 됐고 거기서 박사를 하신 분이 지금 이제 동국대 신인수 어, 교수님이 거기서 박사를 하면서 메타 분석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메타 분석하면은 동국대 신인수 교수님이 이제 워크숍도 하시고 연구를 많이 하세요. 미국은 뭐 종신제니까 이제 아직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하여튼 제 바로 위에 선배 한국 선배는 이분한테 배웠어. 플로리다 스테이트 가기 전에. 물론 이제 중간에 떠나는 바람에 뭐 이제 논문 지도 교수로 끝까지 못했지만 하여튼 뭐 그분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제 마이애미 대학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마이애미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라 얘기했었던 위치는 좋죠 마이애미에서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에 이분도 이제 메타 하는 한국 분으로 메타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플로리다가 이렇게 메타의 성지가 되게 된. 근데 이제 메타 분석이 그렇게 유행하지 않아서 한국에서. 그 이유는 메타 분석하려면 그래도 한 300편 정도 연구물이 있어야 되는데 연구물이 아까 얘기한 동일한 종속 변수로 양적 연구만 300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제가 뭐 저도 이제 선배 교수가 되긴 했지만 선배 교수님들을 까는 건 아닌데 80년대만 해도 연구를 거의 안 하셨어요. 물론 이제 연구할 환경도 안 됐지, 우리나라가.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유학 갔다 오신 분들이 이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 90년대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이. 그런데 이제 2000년대 메타문서 하려다 보니까 뭐 10년 만에 300편이 나오겠어요. 같은 주제로. 그래서 이제 한동안은 메타 분석이 신인수 교수님도 그렇지만 이게 참 적용할 데가 논문이 있어야 뭐 적용을 하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대학 구조 평가 2010년대부터 대학 구조 평가하면서 논문의 양을 늘리는 게 모든 대학의 목표여가지고 제가 아는 아까 우리 그 충남대 정혜영 교수님이 1년에 22편, 5년 100편, 110편을 쓰셔서 5년 동안. 음.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는 서울대 김동일 교수님이 제가 한 달 전에 검색 379편인가 쓰셨어요, 현재까지. 음. 그러니까 이제 300편 있겠지. 300편 아니라 100편 정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좀 할만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 분석이 옛날엔 코드를 짜야 되는데 SPSS로도 할 수 있게끔 옵션화돼 있어요. SPSS 옵션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뭐 SPSS에 있는 메타 분석도 다층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실제로 SPSS 가지고도 다층 이수준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메타 분석이 상당히 그래도 이제는 할 만한 방법이 됐고 뭐 해외로 눈을 돌리면 메타 분석할 수 있죠. 국내 연구물이 적다는 거지. 해외 연구물은 메타 분석할 수 있다. 자, 근데 이제 메타 분석은 이제 조금은 뭐 이게 또 어려운 얘기가 나와버리네. 이제 뭐 되게 이제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실험 집단, 비교 집단. 실험 집단은
익스페리먼탈 그룹 해서 이제 Y의 평균, 비교 집단은 뭐 컴패리슨 집단의 이제 Y의 평균 두 집단의 차이를 표준 편차로 나눠주는 걸 우리가 효과라고 얘기해, 효과. 또 요 값이 1보다 크다는 얘기는 1 표준 편차 차이 난다. 1 표준 편차 차이 나는 건 어마어마한 차이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한 0.8 표준 편차만 차이 나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이 효과가 크다고 얘기해. 0.5 정도 차이 나도 중간 정도. 0.2 정도 차이 나면 좀 뭐 미니멈. 0.2 미만이면 이게 프랙티컬한 차이가 있어?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분들이 IQ 그 프로그램을 내가 도입했는데 우리 반하고 옆 반하고 IQ가 1표준 편차 차이나. 그러면 우리 반은 IQ가 115고 옆 반은 100이야. IQ가 15점 차이 나면 엄청난 차이거든요. 1표준 편차 차이가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느냐 했을 때 아까 얘기한 형성평가의 즉각적 피드백 요 방법이 거의 제가 기억 1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 넘어섰었나? 하여튼 1 넘어선 방법도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구하는데 이게 이제 이 영구가 하나면 요 값이 하나가 나오는데 영구가 100개면 이 값이 100개가 나오고 값이 100개가 나오면 값이 다 같을 수도 있지만 값이 다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얘를 요약한 값이 평균값. 얼마나 다르냐가 분산. 그래서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해봐가지고 이거를 이제 분석하는 게 다층의 하나의 유형인데 조금 음, 뭐 100% 다층 관점보다는 좀 측정 관점도 있고 어떤 좀 제약이 있어요. 아, 제가 아까 잘못 얘기했구나. 8장이 3수준이네. 8장이 3수준. 8장이 3수준인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6장에서 이렇게 개인 내, 개인 간, 집단 간 이렇게 하면 바로 3수준이 돼버리죠. 여러 문제 한다 그러면 이제 한뭐 30 곱하기 30, 50 곱하기 20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를 했지만 뭐좀 제약 조건을 둔다고 했을 때 뭐한 광명에 있는 초등학교는 될 것 같긴 한데 한 학년에 한 10개 반 있고 분당에 있는 초등학교도 한 학년에 한 10개 반 있어서 두 개의 학년을 하나의 학년에 두 개의 학교로 가면 20반, 20반 정도 해가지고 3수준 잡을 수 있지. 1수준은 개인 내, 2수준은 개인 간, 3수준은 학급 간. 이렇게 해서 이제 3수준 해볼 수 있다. 제가 4수준까지 해가지고 논문을 냈는데 계속 리젝 맡아가지고 결국 출간을 못했어. 그래서 아직 4수준까지는 실제로 골드스테인은 5수준을 뭐 모형으로도 제시했고 이제 그 소프트웨어로도 이미 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쓰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 자, 9장에 대한 내용이 아까 얘기한 추정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내용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다층 모형은 아까 잠깐 설명했는데 음, 오늘 설명해가지고는 수업이 안 끝날 것 같아. 음, 그냥 제가 이제 이 논문이 쉽다고 했는데 이 논문이 쉽지 않지. 음. 자, 요 뒷부분만 잠깐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층 모형과 국내 연구에서 어, 우리가 이제 뭐 족보 암기하듯이 뭐 몇 개 안 돼요. 국내 논문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몇 가지는 암기할 필요가 있어. 우리 우연찮게 이 두 분 다 교대 교수님인데 임시요, 김경성. 그래서
91년도에 이렇게 이제 교육평가 연구에 논문을 발표해서, 근데 이제 95년도, 바로 요 논문이죠. 우리 한글책 일장하고도 맞닿아 있는데 요 논문. 요 교육 다층 통계 모형의 방법 특성과 활용 방법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볼륨이 8이야. 그래서 우리 평가학회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요. 우리가 이제 83년도에 그 블룸이 한국 와가지고 86년도에 교육평가 연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막 교육 심리에서 분화될 때인데 조금 이제 아쉬워하는 분도 계세요. 그때는 되게 막 새로운 통계 모형이 막 초창기에는 막 구조방정식 모형이네 다층 모형이네 뭐 이렇게 뭐 IRT네 멀티디멘션 IRT 이렇게 다양하게 소개됐었는데 요즘은 좀 그런 게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아쉬워하는 분도 계시긴 하는데 어떤 요 논문이 이제 뼈대가 되는 논문이 있고 우리 한글책의 일장하고도 맥을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논문 쓸 때 서론이나 연구의 의, 뭐 결론 부분에도 이제 등장할 내용이긴 해요. 뭔지 그 앱스트랙에 잘 요약이 돼 있긴 하지만 왜 다층이냐 잘 요약이 안 돼 있네. 밑에 요약, 밑에 이제 하위 제목으로 이제 문제 제기부터 해가지고 크롬바 알파 얘기 또 얘기 나오죠. 크롬바 알파나 크롬바 얘기. 여기 처음에 이제 이 분석의 단위부터 해가지고 분석의 단위 수식이 막 등장하죠. 아까랑 다르게. 그다음에 회귀계수의 변산. 그 얘기는 이제 100개의 모형이 있으면 100개의 회귀계수가 다 동일하지가 않고 어떤 회귀계수는 1, 어떤 회귀계수 2 이렇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상관 요인, confounding factor. 여러분들이 논문 읽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층위간 상호작용. 그러니까 왜 다층을 써야 되느냐에 요 이제 하위 제목, 요게 이제 그 키워드들의 신뢰도 추정, 이런 문제들 때문에 다층을 써야 된다. 긴경성 또 나오죠. 의미상 다층 모형. 그래서 또 나오고, 수식들 등장하고, 다층 모형의 개관. 오늘 이 내용은 다루진 않았지만, 기초 모형, 무선 효과, 이런 분산 무성 모형, 베이스 모형. 아까 제가 언컨디셔널 모형이라 불렀던 거랑 똑같은 모형이야. 기초 모형. 기초 모형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ICC 했던 그 ICC 여기 등장하죠. ICC 구하는 공식이 등장하고, 이건 다 이제 분산 분석에 등장한 개념인데, ICC는 요게 ICC예요. 인트라클래스 코릴레이션 ICC. 그다음에 이제 영구 모형 해가지고 막 무지막지하게인지는 막 수식들이 행렬, 2x2 행렬로 해가지고 등장이 시작하는데, 고정효과, 무선효과, 수학성 지도. 저희 맨날 예를 드는 게 우리 수학성 지도. 수학성 지도의 원인은 뭐냐? SES. SES냐? 루럴. 지역 효과냐? 도시냐, 지역이냐, 뭐, 이렇게. 그런 얘기들이야. 일반 모형 해가지고 또 이제, 그래서, 어, 혼자 보는 것도 괴로울 거고, 같이 봐도 괴롭긴 하겠지만, 그래도 혼자 볼 때마다는, 음, 혼자 볼 때보다는. 그 다음에 추정 이론은 아마,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박사 졸업해도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거는 이제, 이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게 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 책을 먼저 보고, 이 논문 읽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 리얼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분석했는데, 시각화는 요즘보다는 조금 표도 그렇고, 표 API 형식으로 안 돼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초창기 논문이라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앞으로의 연구, 이렇게 해서, 여기 있죠. 다층 긴경성, 다층 자료 분석에 관한 연구, 임시역, 다층 모형에 의한 중단적 학교 효과 연구, 이렇게 해서, 크롬바, 76년, 글이 있고, 골드스테인 글이 있고, 로덴부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여기 이제 그, 브라이언 로안하고 로덴부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강상진 교수님이에요. 아메리칸 저널 오브 에듀케이션 요 논문인데, 멀티레벨 어널리시스. 요 두 명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로덴부시야 뭐 워낙 유명한 사람, 브라운도, 브라이언 로안도.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이 제대로 논문을 읽으려면 그 참고문헌에 있는 논문들을 찾아서 다 읽어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제 실제로 논문 한 편 읽으려면 한 학기가 더 걸릴 수도 있긴 하지. 왜냐면 이제 이 놈을 읽다 보면 얘가 또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다시 또 그 놈을 또. 근데 이제 희망적인 거는 두 번 읽다 보면은 반복돼. 어, 논문들이 반복되고 그리고 이제 안 변해. 얘네들이 뭐 가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두고두고 재산이 되는데 처음에 거기까지 올라가기 힘들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맨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올라오기가. 자, 국내에서는 김경성, 인시혁, 조세현, 김성은, 설현수, 서민원, 박도영, 주로 이제 성기선, 강태준, 양종호, 김주호, 신종호, 김하영, 연구가 활발하다. 사회학계는 이재열, 치료계는 강상조, 고병구. 그래서 이제 20명을 넘어섰는데, 주로 이제 교육평가 연구, 교육학 연구, 교육심리, 교육사회학, 교육행정, 초등교육, 특수교육에서 발표되고 있고, 체육도 상당히 발달해요. 체육학회지라든지 국토용, 뭐 노동정치 연구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이제 김경성, 강상진 연구, 어, 이원 다층은 여러분들 스킵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논문들은 다 스킵해도 될 것 같아요. 통계 모형에 관련된 논문은 스킵하고 여러분들은 좀 더 이제 어플리케이션. 그러면 성기선이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기선이 이제 몇 년 됐나 벌써? 평가원장 하셨어요. 평가원장 하셨고, 어, 조심스럽긴 한데 하여튼 교육감 선거에 또 나오실 것 같긴 한데 경기도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카톨릭대 교수님이고요. 교육사회학 전공이세요. 홍기선, 김주, 양정호, 김경은 다 이제 교육사회학. 그러면 왜 교육사회학에서 다층을 하느냐? 왜 할까요? 왜 교육사회학에서 다층을 할까? 교육사회학에서 주로 다루는 그 논문 탑 이슈는 격차야, 격차. 학업 격차. 학업 격차의 원인이 뭐라는 거야? 개인의 동기야? 그건 교육 심리학 논문이지. 뭐라는 거야? 사회 때문에, 사회. 사회 제도, 학교. 어. 그러니까 이제 다층할 수밖에 없는 거지. 애들의 학업 성취도가 차이가 나. 그 원인이 뭐야? 학교의 어떤 규범.
풍토, 제도. 그래서 실제로 요즘도 이제 교육 사회학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층에 학교 효과 연구에 관심 있고, 그러면 이제 뻔하지. 개인 성장에 누가 관심 있겠어요? 심리 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겠지. 개인차의 원인은 뭐야? 그 개인 때문인 거지. 그래서 이렇게 신종호 교수님이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님이에요. 교육심리. 교육학과의 교육심리. 신종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메타 분석은 뭐 이 당시는 없었고, 좀 동국대 신인수 교수님이 하시고 계시고요. 정혜경 교수님이 이제 지금 한국기술교육대학교 HRD 쪽 교수님 계시고, 그다음에는 요거는 뭐 요 뒤쪽 부분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이명애, 뭐 조세현, 최길창 이런 명들이 있고 성장 중이고 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느냐? 우리 예상이 맞았는지 모르겠지만 벌써 22년이 지나긴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퍼지지는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이제 지도 학생으로서 책임을 다 못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이제 다층에서 네트워크 분석으로 뭐 틀었다는 표현도 맞고 익스텐드 시켰다는 표현도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어, 강 교수님 지도 학생 중에 다층으로 석사 논문을 썼는데 끝까지 다층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중간에 좀 딴 걸로 틀기도 하고 특히 미국에서 교수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와가지고 같이 이제 뜻을 펼치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좀 아쉽기는 해요. 2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뭐 91년으로 치면 벌써 34년째 됐는데, 그거 이제 95년도 그강 교수님 논문으로 치면 30년이 됐는데, 뭐 아직도 이제 뭐 30살 정도라서 뭐 뉴 메서드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 영 제너레이션 메서드이긴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육학 자료를 다룰 때는 여기서 빠져나가기 힘들다는 거야. 위기적 자료. 특히 학교 효과 연구는 특히나 그렇고 개인 성장 연구도 특히 이제 센서들이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면은 반복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렇게 이제 위계적 자료를 이제 반복 측정으로 가질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고교 평준화 요거에 이제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연구하셨는데 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정부적인 판단도 있고 다양하게 또 의견도 있어가지고 좀 시대마다 바뀌었던 것 같고요. 어, 특히 이제 학교 실태 자료, 요게 진짜 2003년도에 처음 시작한 연구예요. 2003년도 그 글인데, 2003년도에 처음으로 고등학교, 미국 따라서 실태 조사를 하고, 종단 자료가 아니어서 그때 제안을 한 거죠. 종단 패널 데이터를 수집해라. 그래서 2005년도에 수집한 거죠. 그렇게 치면 이제 큰 변화가 20년 동안 있어 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좀 논문을 제대로 좀 다 읽어보고 싶다. 뭐, 우리 한글 책에도 레퍼런스가 있지만, 걔는 조금 이제 혼용 이렇게 좀 섞여 있을 테고, 제대로 읽고 싶다 면 여기 있는 걸 다 읽어보면 좋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문이 우리 비평하는 이 논문인 거고, 95년. 그다음에 뭐, 96년은 이제 추정이라 좀 건너뛰면 될 것 같고, 이건 어려운 논문이고, 2003년 이것도 이제 워크샵 자료니까 그렇고, 학교효과 관심 있는 분들은 요 김현주 이분이 행시 패스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계시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플리케이션 연구국 박사까지는 안 하셨는데,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다층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측정 관련된 다층이에요. 이명애 박사님. 그 평가원에 계시고 이제 은퇴하셨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정혜경 교수님이 이 중심적 교정 이걸 쓰셨는데 제 석사 논문도 요 중심적 교정이에요. 그래서 정혜경 교수님 그 후속 연구, 후속 연구이고 저는 이제 제 그 학문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런 그랬지만 하여튼 출판의 출간? 퍼블리시 역사에서 이제 가장 한이 되는 게 석사 논문을 퍼블리시를 못했어. 음, 피해 다녔지, 지도 교수님을. 피해 다녀가지고. 아쉬워요. 언제든지 나는 퍼블리시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막상 또 졸업하고 유학 가고 그러니까, 예, 또 이제 주제도 바뀌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아쉽기는 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사회학에서 등장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이런 글들이 더 쉬울 수도 있어. 그런 이제 교육 측정 평가를 전공하지 않으신 교수님들이 이해하고 그거를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쓴 논문들, 특히 문제 의식을 가지고 쓴 논문들. 그래서 이런 성기성 교수님이나 그 교육 심리하시는 이 신종호 교수님 교육 심리 논문 중에 취약 전 언어 이해 능력 관계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학술 대회 가거나 뭐 논문을 찾을 때 키워드로 논문을 찾는 방법을 쓰실 텐데 별로 효과가 없어요. 키워드는 내가 생각지 못한 키워드들이 등장하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냥 뭐 소문난 잔치지. 그냥 뭐 키워드만 번지르 하고 가보면 이제 내용이 없어. 그런 학술대 발표가 허다해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피하려면 사람을 따라가야 돼, 사람. 이번에 이 대가가 왔나? 이제 그 세션 들어가면 돼요. 키워드 볼 것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논문 찾을 때도 이렇게 이제 초창기에 쓰셨던 이런 분들이 이제 신정호 교수님이 뭐 꾸준히 연구하시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교수님들 따라가지고 계속 어떤 논문 쓰시는지 보면서 뭐 이제 아쉬운 점은 책일창 교수님이 UCLA에서 다층으로 상당히 이름이 알려졌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오려고 여러 번 시도하셨다가 이제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좀 아쉬워요. 좀 후임으로 하층 후속 세대로 좀 이제 우리 쪽 특정평가 한계 전공 교수님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좀 맥이 끊기는 또 이제 충남대 정혜원 교수님이 다층으로 충남대에 계시긴 하는데 워낙 다작을 하시는 바람에 이제 다층뿐만 아니라 모든 걸 쓰시니까 물론 다층 책을 쓰고 계시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홍익대 김준혁 교수님도 다짐을 하셨는데, 뭐 저랑 비슷한 맥락이긴 하겠지만, 대학원생들이 많지 않다 보니, 뭐 수업하기도 그렇고,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도 고맙게 생각하는 게 그래도 다층 수업이라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물론 이제 논문은 지난 학기 2년 전에 듣고 아무도 안 쓰기로 했지만, 올해는 좀 제가 기대해 보는 바가 있긴 한데, 음, 그래서 좀 이게 좀 잘 적용이 됐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뭐 똑같은 뭐 이제 크롬바 얘기 나오고 골드스테인 또 요 바이오메트리카 이 뭐 우리가 메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논문 중에 이 바이오메트리카가 아주 우수한 저널이죠. 근데 뭐 읽어봐도 큰 도움이 안 되는 게 추정 관련된 얘기야. 추정 관련된 얘기라서 도움이 안 될 거고. 요게 이제 강 교수님의 박사학위 발표 논문인 거죠.
AERA에서 요거를 발표를, AERA에서 발표한 거고, 로덴부시 초창기 논문들이 있고, 그래서 미국도 보면은 이렇게 교육 사회학에서, 미국의 이제 교육 사회학 저널이 있는데, 탑 저널이 이 소시올로지 오브 에듀케이션이라는 저널이에요. 여기에는 다층뿐만 아니라 제가 전공한 네트워크 분석도 여기에서 이렇게 막 소개하고 그랬어요. 그 콜만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1966년 콜만 리포트의 그 콜만이 소셜 캐피탈 개념도 같이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한 저널도 이 소셜로지 오브 에듀케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뭐 잘 쓴 글을 읽고 싶다. 그러면 이 소셜로지 오브 에듀케이션 이런 거 읽어보면 야, 어쩜 이렇게 글을 잘 써?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 거를 이렇게 적은 단어로 딱딱 명확하게 어, 이런 거 하나 내 논문에 인용해 주면 좋지. 내가 원전을 안다. 다층의 원전을 내가 안다. 86년 요 논문. 음. 그리고 이제 미국의 또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 이 어메리칸 소셜로지컬 리뷰. 아까 우리 40년하고 50년에 이제 논문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로빈슨 논문하고 여기 보면은 40년 중간에 갔구나. 여기 40년. 이건 책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보고 혹시 이거 찾을 수 없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LMS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혹시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욕심을 욕심을 부리는 거지. 욕심을 좀 부려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다. 자, 제가 목 상태가 안 좋아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이제 질문하셨는데, 이 프로그램을 쓸 거냐 말 거냐. 아,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이거를 석사 논문에서 썼었고, 뭐, 2023년 다중 수업했을 때도 이 소프트웨어를 쓰긴 했어요. 여러분들 경제적인 부담이 있긴 하겠지만, 웬만하면 한번 썼으면 좋겠다. 어, 그게 매번 바뀌어가지고 제가 또 정확히 파악 못 하겠는데 아마 300 얼마짜리가 3명까지 쓸 수 있나? 그러니까 이제 3명이라는 표현보다는 세 개의 IP를 받을 수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3개의 디바이스에서 접속할 수 있나?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음,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제가 저도 2년 전에는 그냥 그 1년권만 라이센스만 써가지고 지금 이제 라이센스가 끝난 상태라서 근데 이렇게 이제 매뉴얼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을 보면은 원서를 여러분들이 원서를 안 샀을 텐데 원서가 없어도 뭐 거의 이제 원서에 있는 내용의 한 반 정도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컨셉추얼 혹은 이제 통계적인 백그라운드의 투 레벨은 뭐냐.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바로 그냥 막그 에스티메이션 얘기부터 나와. 특히 이제 어려운 베이지안 중에서도 엠피리컬 베이지안, 그다음에 이제 아까 제너럴라이즈드 리스트, 제너럴라이즈드 리니어 모델을 했는데 하여튼 이것도 설명하지 않았는데 어려운 얘기부터 막 나오기 시작해요. 뭐 ML, 뭐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이런 그냥 이렇다 생각하시고 실제로는 이제 그 요 2장에서 이제 뭐를 클릭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지 그걸 제가 한번 시연을 하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라이센스를 사지는 않았는데 라이센스를 사가지고 한번 수업 시간에 그래도 우리가 전 세계에 그래도 이게 가장 공신력을 받은 소프트웨어라서 뭐 여러분들은
안 사더라도 저는 그래도 사서 한번 더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여러분들 좀 매뉴얼에 익숙해져야 되니까 이 매뉴얼은 왜 LMS 강의 자료실에 이미 올려져 있어요. 매뉴얼이 HLM 가이드라고 해가지고 매뉴얼이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다운받아 보시면 여기 이제 3레벨, 3장은 3레벨이고 5장은 4레벨까지 나와 있긴 한데 그거 뭐 7장 뭐 이제 다 어려운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다 필요 없고 요 앞에 2장 정도만 하시면 돼, 2장. 2장 정도만 하면 2수준 돌릴 수 있고 원하면 뭐 3장 하면 3수준 돌릴 수 있고 해서 내용 잠깐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는 저희가 별도의 실시간 수업은 하지 않고 이제 녹화해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해서 올리고요. 그 다음 주는 어, 대면을 그래도 한 번은 더 해야 되겠죠? 우리가 한 5번은 대면은 해야 되니까 일단 그 다음 주는 대면을 하는 걸로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